혁신. 정말 지겹도록 듣는 말이죠. 회사에서도 뉴스에서도 뭐 어딜 가나 혁신, 혁신 하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럴듯한 구호들 말고 정말로 진짜 혁신을 만들어내는 그 문화라는 거, 그 비밀이 대체 뭘까요? 오늘 그 속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정말 많은 기업들이 혁신하겠다고 어마어마한 돈과 시간을 쏟아붓잖아요. 근데 그 많던 프로젝트들 다 어디로 갔죠? 대부분은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우리 변해야 합니다. 외치기만 하고 결국 제자리 걸음인 이 답답함.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내놓는 해법이 뭐죠? 맞아요. 스타트업 따라하기. 뭐 사무실 멋지게 꾸미고 복장 자유롭게 하고 그런 것들이요. 근데요, 이건 진짜 핵심을 완전히 놓치는 거예요.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스타트업의 진짜 힘은 겉모습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빠른 성장,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과감함, 그리고 번개처럼 빠른 의사결정. 이게 본질입니다. 이건 뭐랄까, 그냥 앱 하나 까는 게 아니라 컴퓨터의 운영체제, 그러니까 OS 자체를 바꾸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겉모습만 따라해서는 절대 그 혁신 DNA를 이식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럼 먼저 우리가 흔히 혁신 문화 하면 떠올리는 그 이상적인 그림 있잖아요. 어쩌면 그게 그냥 환상일지 모르는데 한번 그것부터 제대로 들여다보죠. 아마 이런 모습 아닐까요? 막 구글 캠퍼스처럼 자유롭고 실패해도 괜찮다고 다독여주고 모두가 수평적인 관계에서 웃으면서 아이디어를 쏟아내는 그런 곳 말이에요. 와, 정말 꿈의 직장 완벽한 유토피아 같죠?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이게 혁신의 전부일까요? 혹시 우리가 이야기의 아주 중요한 절반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네, 이제 그 나머지 절반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방금 우리가 본 그 아름다운 그림은요, 사실 딱 절반짜리 진실이었어요. 진짜 혁신은 그런 평화로운 유토피아가 아니거든요. 오히려 아주 팽팽한 외줄 위에서 벌이는 아슬아슬한 균형 잡기 게임에 훨씬 가깝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나온 이 문장이 정말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어요. 혁신적인 문화는 하나의 역설이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간단히 말해서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서로 정반대처럼 보이는 막 부딪히는 두 개의 가치를 동시에 꽉 붙들고 그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해야 한다는 뜻이죠. 첫 번째 역설, 바로 실패에 대한 겁니다. 우리는 흔히 혁신적인 회사는 실패에 관대하다고 생각하죠? 맞아요.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곳은 정말 대담한 실험이 실패하는 걸 용납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성과에 대해서는요? 정말 무서울 정도로 냉정하고 엄격한 기준을 들이대요. 이게 핵심입니다. 위험을 감수하는 똑똑한 실패는 괜찮아. 하지만 실력이 부족하거나 게을러서 나오는 무능력한 실패는 절대 용납 못해. 바로 이겁니다. 이게 첫 번째 아슬아슬한 균형점이죠. 자, 두 번째 역설은 심리적 안정감이에요. 이것도 오해하기 딱 좋죠. 아, 심리적 안정감? 그럼 아무도 나를 비판하지 않고 항상 편안한 분위기겠네? 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게 아니에요. 진짜 의미는 내가 이 말을 해도 괜찮을까? 하는 걱정, 즉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없이 내 생각을 솔직하게 던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진짜 혁신적인 조직은요, 아이디어를 정말로 존중하기 때문에 더 가차없이 비판하고 더 치열하게 논쟁해요. 그 불편하고 때로는 고통스럽게까지 한 과정이야말로 평범한 아이디어를 감철처럼 단단하게 만드는 담금질과 같은 거죠. 세 번째 역설은 팀워크입니다. 이것도 정말 흥미로워요. 우리 보통 협업하면 다 같이 결정하고 다 같이 책임지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 팀이 한 겁니다 하면서요. 하지만 진짜 혁신적인 조직은 정반대입니다. 거기서 협업은 최고의 아이디어를 모으기 위한 과정일 뿐이지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이 아니에요. 수많은 의견을 듣더라도 마지막 순간엔 반드시 단 한 사람이 오케이, 이 결정은 내가 합니다. 그리고 결과도 내가 책임집니다. 라고 말해야 해요. 바로 이 명확한 개인의 책임, 이 주인의식이 진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자, 좋습니다. 지금까지 혁신 문화가 가진 이 역설적인 정신에 대해 이야기해봤어요. 그럼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혁신을 그냥 어쩌다 터지는 대박이나 운에 맡기는 게 아니라 언제든 다시 만들어낼 수 있는 반복 가능한 시스템으로 만드는 방법 말입니다.
아니, 잠깐만요. 혁신을 표준으로 관리한다고요? 이거 좀 이상하게 들리시죠? 창의적인 걸 어떻게 틀에 맞춰요?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품질 관리를 하듯이 혁신도 언제까지나 소수의 천재가 가진 번뜩이는 영감에만 의존할 순 없잖아요. 바로 그래서 나온 게 이 ISO 56001 혁신 경영 시스템이라는 국제 표준입니다. 말 그대로 혁신을 조직의 DNA에 제대로 심기 위한 일종의 운영 매뉴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6단계 프로세스 딱 보면 좀 복잡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들여다보면 아주 당연하고 논리적입니다. 자, 보세요. 먼저 우리 회사가 어떤 상황인지 분석하고 어떤 혁신을 할 건지 기획하고 필요한 돈과 사람을 지원해줘야겠죠. 그런 다음엔 실제로 운영을 해보고 잘 되고 있는지 평가한 다음에 부족한 점은 계속 개선해 나가는 거예요. 어때요? 정말 당연한 흐름이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런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우리 회사의 혁신이 더 이상 스티브 잡스 같은 천재 한두 명에게만 달려있지 않게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정말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출 시간입니다. 우리가 최고의 문화를 만들고 완벽한 시스템까지 갖췄다고 칩시다. 그런데도 모든 걸 막아서는 마지막 장벽이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 우리 마음 아주 깊은 곳에 숨어 있는 강력한 심리적 저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머리로는 다 알겠어요. 혁신해야 하는 거, 시스템이 필요한 거, 문화가 중요한 거 다 이해했다고요. 그런데 도대체 왜 우리의 몸은 자꾸만 변화 앞에서 뒷걸음질 칠까요? 이게 그냥 우리가 게으르거나 못돼서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우리 스스로도 잘 알아채지 못하는 아주 강력한 심리적 브레이크가 꽉 걸려있기 때문이에요. 심리학에서는 이 브레이크를 경쟁적 커미트먼트라고 부릅니다. 용어가 좀 어렵죠?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입으로는 내 변화에 찬성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아니, 난 절대로 바뀌지 않을 거야 라고 약속하는 상태예요. 왜냐고요? 변화가 나에게 가져올지도 모르는 어떤 위협으로부터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죠. 이건 아주 강력하고 본능적인 자기보호 시스템 같은 겁니다. 여러분도 이 간단한 3단계를 통해서 내 안에 숨어있는 저항의 진짜 이유를 찾아볼 수 있어요. 자, 먼저 내 행동을 보고 그 뒤에 숨은 걱정을 찾아내고 마지막으로 그 걱정이 어떤 약성을 하고 있는지 발견하는 거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저항하는 나 자신을 막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이런 게 두려워서 나를 보호하고 있었구나 하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겁니다. 이 숨겨진 약속을 수면 위로 꺼내서 바라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변화를 향한 진짜 문이 열리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모든 이야기를 한번 쫙 모아볼까요? 결론은 사실 아주 명확합니다. 혁신은 더 이상 소수 천재들의 신비로운 예술 활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힘들죠. 하지만 이건 누구나 제대로 된 훈련을 통해 배울 수 있는 하나의 기술이자 훈련의 영역입니다. 진정한 혁신은 결국 이 세 개의 기둥이 아주 단단하게 서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첫 번째 기둥, 바로 모순된 가치들을 끌어안는 역설적 문화입니다. 두 번째 기둥, 운에 기대는 게 아니라 시스템으로 만드는 체계적 프로세스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둥, 변화를 가로막는 내 마음의 저항, 그 뿌리를 들여다보는 심리적 자각입니다. 이 세 가지는 선택이 아니라 모두 함께 훈련해야 하는 필수 과목인 거죠. 오늘 이야기, 이 질문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조직을, 아니 어쩌면 여러분 자신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꽉 붙들고 있는 그 숨겨진 약속은 과연 무엇인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약속의 정체를 마주할 용기를 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혁신을 향한 가장 위대하고 또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겁니다.